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그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봐야 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화면을 켰을 때 제일 먼저 보인 이름, 최 교수님 하트, 그리고 그 아래 떠 있던 문자 한 줄. 교수님, 어젯밤 생각나요. 당신과의 시간이 너무 달콤했어요. 보낸 사람은 30년 친구 윤지영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더 끔찍한 문자들이 나왔어요. 제가 지영에게 상담했던 그 모든 은밀한 고민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내 모든 판타지를 다 들어줘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모든 것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55세 이수진, 30년 친구에게 잠자리 고민을 상담했다가 친구와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됐습니다. 서재에서 지영이가 선물한 책을 발견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둘 다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오늘은 제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그리고 어떤 복수를 계획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였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그날 밤 서재에서 책을 발견한 후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민호는 제 옆에서 코까지 골면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책갈피가 떠올랐어요. 지영이의 손글씨로 적힌 메시지, 특별한 분들에게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책 속에 연필로 밑줄 그어진 문장, 사랑은 금지된 것일 때 더 불타오른다. 그 옆에 작게 적힌 글씨, 우리처럼 30년 친구가 28년 남편이 제 뒤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얼마나 오래 만났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왔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고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가 깰까 봐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울었을까요? 어느 순간 눈물이 멈췄어요.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냉정함으로 변해갔어요. 그래,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따져 물으면 안 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내가 손해야. 증거가 필요해. 확실하고 명확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 그래야 둘 다 제대로 무너뜨릴 수 있어. 저는 어둠 속에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째, 휴대폰을 확인해야 해. 둘째, 차량 블랙박스를 뒤져야 해. 셋째,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해. 넷째, 재산을 정리해야 해.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저는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머리만은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새벽 5시쯤 됐을 때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모든 증거를 확보할 거예요. 저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줬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복수심.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저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9시쯤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커피 포트를 잡은 손에서 물이 흔들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민호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나는 오후에 잠깐 병원 가야 해. 차트 정리할 게 있어서. 병원에 간다고요? 정말 병원에 가는 걸까요? 아니면 지영이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알았어요. 다녀오세요. 민호가 샤워하러 들어가는 순간 바로 그때 휴대폰을 확인해야 해.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좀 씻어야겠다. 민호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내 샤워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싸.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꽉 쥐었습니다. 욕실 쪽을 한 번 더 봤어요. 샤워 물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민호는 보통 샤워를 15분 정도 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원래 자리에 갖다 놔야 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이 나왔어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입력했어요. 523. 우리 결혼 기념일. 5월 23일. 민호는 늘 이 비밀번호를 써왔어요. 제 생일, 결혼 기념일, 이런 중요한 날들을요. 띠링. 잠금이 해제됐습니다. 휴대폰 속 진실. 화면이 열렸어요. 배경화면에는 우리 부부 사진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아니, 행복한 줄 알았는데, 저는 메신저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대화 목록이 쭉 나왔습니다. 병원 동료들 이름이 보였어요. 정형외과 김 교수, 신경외과 박 교수,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도 있었고 친척 이모부 이름도 보였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최 교수님 하트, 하트 표시가 이름 옆에 붙어 있었어요. 제 이름에는 하트가 없는데 이 사람 이름에는 하트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그 이름을 터치했어요. 채팅방이 열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완전히 멎어버렸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일 최근 메시지가 어젯밤 11시 32분에 왔더라고요. 교수님 하트, 어젯밤 생각나요. 당신과의 시간이 너무 달콤했어요. 그 아래 민호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나도 자꾸 생각나. 지영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지영 씨 없으면 못 산다고요? 28년을 함께 산 아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고작 몇 달 사귄 여자는 없으면 못 산다고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봐야 했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어요. 더 오래된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 메시지가 나왔어요. 지영이가 보낸 거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진료받으러 갔는데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웃는 얼굴 이모티콘. 민호의 답장. 지영 씨 건강이 걱정돼서요. 자주 오세요.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요? 지영이가 민호 병원에 간 적이 있었나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지영이는 저한테 한 번도 민호 병원에 간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2개월 전 메시지. 지영이가 먼저 말을 걸었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북카페를 하는데 한번 놀러 오세요.
좋은 커피 대접할게요. 웃는 얼굴 이모티콘. 민호의 답장. 그럴까요? 시간 나면 들를게요. 근데 수진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시고요. 히읗히읗 수진이한테는 비밀로요. 제 이름이 그렇게 가볍게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숨겨야 할 무언가처럼요. 한개월 전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이때부터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을 걸었더라고요. 오늘 카페에서 지영 씨랑 얘기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지영이의 답장. 저도요, 교수님. 교수님이랑 있으면 제가 이해받는 느낌이에요. 민호가 또 답장을 보냈어요. 수진이는 저를 남자로 안 봐요.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를 남자로 안 본다고요? 28년을 함께 살면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요. 제가 남편을 남자로 안 봤다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읽어야 했어요. 지영이의 답장. 교수님 같은 분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 교수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카리스마 있고 지적이고 다정하기까지 하시잖아요. 민호. 지영 씨는 이해해 주시네요. 고마워요. 그 다음 메시지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3주 전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영에게 잠자리 고민을 상담한 그날이었어요. 날짜를 확인하니까 정확히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호가 지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지영 씨, 사실 수진이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잘 안 들어줘요. 무슨 요구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좀 야한 건데. 입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수진이는 나이 들었다고 어색해해요. 숨이 완전히 막혔어요. 제가 바로 그날 오전에 지영에게 상담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민호가 자꾸 입으로 해달라고 해서 어색하다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민호가 같은 날 오후에 지영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영 씨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군요. 수진이는 이해를 못 해줘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오히려 50대가 더 섹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영에게 했던 고민 상담을 지영이가 그대로 써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영이는 저한테 조언한 척 하면서 사실은 민호를 유혹하려고 그랬던 건지도 몰라요. 언니, 남편 요구 들어줘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민호한테 그걸 다 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2주 전 메시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민호가 보낸 거였어요. 지영 씨가 어제 입어줬던 그 레이스 속옷. 자꾸 생각나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미치겠어요. 지영이의 답장. 교수님 하트 하트 하트. 다음엔 더 예쁜 거 입어줄게요. 교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요. 민호. 고마워요. 수진이한테도 한번 입으라고 했는데 어색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이. 괜찮아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의 모든 판타지를 다 들어드릴게요. 뭐든지요. 모든 판타지를 다 들어준다고요. 제가 지영에게 상담했던 모든 내용을 민호가 지영한테 요구하고 있었고 지영이는 그걸 다 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레이스 속옷도 제가 민호가 입으라고 하는데 어색하다고 말했던 바로 그거였어요. 1주 전 메시지. 지영이가 보낸 거였습니다. 교수님, 어젯밤 너무 좋았어요. 교수님, 정말 제 입속이 가득 찼어요. 목구멍까지 들어오면 어떡해요. 암튼 정말 대단하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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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의 답장. 나도 정말 좋았어. 당신은 나의 모든 판타지를 다 들어줘요. 수진이는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지영이. 수진 언니는 모르죠? 우리 사이. 민호. 당연하죠. 그 사람은 눈치도 없어요.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어서 남편이 뭘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눈치가 없다고요.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다고요. 남편한테 관심이 없다고요. 28년의 세월은 무너졌어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휴대폰 화면에 똑똑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어야 했어요. 갤러리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사진들이 주르륵 나왔어요. 최근 사진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북카페 안이었어요. 민호와 지영이가 나란히 앉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지영이의 머리가 민호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민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랑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렇게 행복해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 사진. 차 안셀카였어요. 민호가 운전석, 지영이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하고 있었어요. 길고 깊은 키스. 지영이의 손이 민호 뺨을 감싸고 있었고 민호의 손은 지영이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호텔 복도였어요. 방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207호. 그랜드 호텔이라는 글씨도 보였어요. 민호와 지영이가 방문 앞에서 껴안고 있었습니다. 누가 찍어준 건지 셀카 각도는 아니었어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찍은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사진. 침대 위였어요. 지영이가 레이스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어색하다고 했던 그 스타일의 속옷이었어요. 검은색 레이스에 붉은색 리본이 달린. 지영이는 카메라를 보며 유혹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고 침대 시트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찍어준 게 분명했어요. 각도가 그랬거든요. 다섯 번째 사진. 샤워 후인 것 같았어요. 지영이의 머리가 젖어 있었고 몸에는 타월만 두르고 있었습니다. 옷이 침대에 흩어져 있었어요. 사진 아래 민호가 쓴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당신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자꾸 보고 싶어요. 휴대폰을 쥔 제 손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샤워,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움직였어요.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하나, 사진 하나하나, 모두 다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딸깍딸깍딸깍 스크린샷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찍은 스크린샷들을 제 휴대폰 번호로 전송했습니다. 하나하나 선택해서요. 빠뜨리는 거 없이 전부요. 20개가 넘는 파일이 전송됐어요. 문자 캡처 사진들 모두 제 휴대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때 욕실 물소리가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저는 재빨리 민호 휴대폰을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갤러리를 끄고 메신저를 끄고 화면을 잠그고 소파 위 원래 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요리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면서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몸에서는 샤워 후 향이 났어요. 여보, 뭐 봐?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요리 프로그램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침착했어요. 민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서랍 여는 소리, 옷 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리사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옷을 다 입고 나왔어요.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차고 향수를 뿌렸어요. 향수 냄새가 거실까지 풍겼습니다. 달콤하고 묵직한 남성 향수. 지영이가 좋아할 만한 향수였겠죠. 그럼 다녀올게. 저녁 전에는 들어올게. 네, 다녀오세요. 저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민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차 키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민호 휴대폰에서 전송한 파일들이 다 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 충분했어요. 상간자 소송도 가능했고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분노와 복수심 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호, 지영아. 각오해. 블랙박스가 말하는 진실. 민호가 나간 후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어요. 휴대폰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영상 증거요. 날짜와 시간, 장소가 명확하게 찍힌 결정적 증거 말이에요. 저는 신발을 신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어요. 차들만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민호의 BMW 7 시리즈가 보였어요. 검은색 차체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다가갔어요.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차 냄새가 났어요. 가죽 시트 냄새, 방향제 냄새. 하지만 그 안에 섞여 있는 또 다른 냄새도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 지영이의 향수 냄새요. 저는 룸미러 뒤쪽을 올려다봤어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카메라 렌즈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서 블랙박스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SD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차분하게요. 카드를 빼낼 때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SD카드를 손에 쥐고 차에서 내렸어요. 문을 닫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 SD카드를 꽉 쥐고 있었어요. 이 작은 카드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 거예요. 민호와 지영이가 만났던 모든 순간들이요. 집에 들어와서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부팅되는 동안 의자에 앉아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하자. 무엇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준비해야 해. 노트북이 켜졌어요. SD카드를 삽입했습니다. 파일 탐색기가 열리면서 폴더들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최근 폴더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 폴더는 2주 전 목요일 것이었어요. 영상 파일들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9시, 10시, 오후 2시 30분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카메라가 정면을 향하고 있어서 건물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페이지 137. 지영이의 북카페였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나왔습니다.
지영이었어요.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밝은 미소를 띤 얼굴로 민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손을 흔들면서요. 그리고 민호에게 다가가더니 두 팔을 벌려 포옹했어요. 제 손이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5초 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지영이의 머리가 민호 어깨에 묻혔고 민호는 지영이 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서요. 누가 봐도 연인처럼요. 포옹이 끝나고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고 화면에는 텅 빈 주차장만 남았어요. 저는 영상을 빨리 감기했습니다. 민호와 지영이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영이의 모습이 오후와 달랐습니다. 머리가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카디건 단추가 하나 잘못 채워져 있었어요. 민호의 셔츠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까지 천천히 걸어왔어요. 민호가 조수석 문을 열어줬고 지영이가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문을 닫기 전에 차 안으로 몸을 숙였어요. 키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어요. 15초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몸을 빼고 지영이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영이가 차 밖으로 나와서 손으로 키스를 날렸어요. 민호를 향해서요. 저는 다른 날짜 폴더를 열었어요. 10일 전 금요일 저녁 8시 20분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장소가 달랐어요. 어떤 고급 호텔 입구였습니다. 차가 호텔 정문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어두운 지하 주차장. 민호 차는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곳이었어요. 차가 주차됐어요. 시동이 꺼졌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앞에서 만나 손을 꼭 잡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호의 팔이 지영이 허리를 감쌌어요. 지영이는 민호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계속 껴안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둘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화면에는 텅 빈 주차장만 남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빨리 감기했어요. 지영이의 걸음걸이가 약간 불안정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재빨리 지영이 허리를 감싸며 지지해줬습니다. 지영이는 민호에게 기대서 걸었어요. 차까지 오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 키스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키스하고 또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키스하고 마치 서로 떨어지기 싫은 것처럼요. 차에 도착해서도 바로 타지 않았어요. 민호가 지영이를 차 문에 밀어붙이듯 안았고 두 사람은 또 키스했습니다. 정말 길게요. 30초는 좋게 됐을 거예요. 드디어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하지만 차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10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창문에 김이 서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10분 후에야 시동이 걸렸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제 민호는 저한테 늦어서 미안해. 응급 환자가 있어서라고 말했었어요. 거짓말이었던 거죠. 환자를 돌본 게 아니라 지영이와 호텔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래 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저장해야 했어요. 모든 영상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민호 차의 블랙박스에 카드를 다시 꽂았습니다. 원래대로요. 그리고 조용히 차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어요. 무언가 타오르는 것 같은
차갑게 불타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충분해. 휴대폰 증거, 블랙박스 증거. 이 정도면 완벽해. 다음은 법적 준비야.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증거는 확보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법적 대응이었어요. 저는 대학 동기 이현주를 떠올렸습니다. 현주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현주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현주야, 나 수진이야. 수진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잘 있어? 현주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어요. 응. 현주야,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제 목소리를 듣고 현주의 톤이 바뀌었어요.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 우리 사무실로 올래? 오전 11시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현주한테 모든 걸 얘기하게 되겠죠. 28년 결혼 생활이 끝나간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친정 오빠한테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중요할 테니까 오빠 도움이 필요했어요. 오빠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든든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항상 저를 보호해줬어요. 오빠, 나 민호랑 이혼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오빠가 숨쉬는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바람 폈어. 내 친구랑. 그 새끼가. 오빠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화가 난 게 분명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야. 냉정하게 처리해야 해. 오빠, 나 좀 도와줘. 오빠가 크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를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뭘 도와주면 돼? 민호 재산 좀 조사해줘.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전부.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야 해. 알았어. 내가 다 조사해 줄게. 며칠 안에 정리해 줄게. 고마워, 오빠.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연락할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선배 김미경이었어요. 미경 선배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점 장급이었습니다. 선배한테 부탁하면 지영이 카페 재무 상태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선배, 저 이수진이에요. 북카페 하나 재무 상태 알아볼 수 있으세요? 북카페? 어디? 페이지 137이요. 강남구 청담동에 있어요. 알았어. 며칠 걸릴 것 같은데 확인하고 연락할게. 감사합니다, 선배. 전화를 모두 끊고 나니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된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음 날 월요일 오전 11시 저는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 앞에 서 있었어요. 15층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앞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현주 법률사무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현주는 깔끔한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전문직 여성의 모습이었죠. 현주야. 현주가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들어와. 저는 가방에서 USB와 제 휴대폰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현주야,
이거 좀 봐줘. 현주가 USB를 받아서 노트북에 삽입했어요. 파일 탐색기가 열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본들, 사진들, 영상 파일들이 주르륵 나왔어요. 현주는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읽고 사진을 보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침착하던 현주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 새끼들. 현주가 욕을 했습니다. 현주는 평소에 욕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현주가 욕을 할 정도였습니다. 언니, 이거 지영 언니 아니야? 현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현주가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어요. 언니, 이거 증거로 완벽해. 상대 여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상간자 소송이라고. 얼마나 받을 수 있어? 현주가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내 명의야. 강남 아파트는 아빠가 돈 주셔서 샀고 분당 아파트는 공동명의야. 현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언니가 엄청 유리해. 친정에서 증여받은 거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그건 100% 언니 거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민호한테는 최소 1억 5천에서 2억까지 가능해. 상대 여자한테는 5천만 원에서 1억. 합쳐서 최소 2억은 받을 수 있어. 재산 분할은? 강남 아파트는 온전히 언니 거니까 빼고 나머지 재산에서 70%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민호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민호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야. 퇴직금이 얼마나 돼? 대학병원 교수면 한 5억 정도 되지 않아? 그것도 사전 정산해서 받을 수 있어. 현주가 계산을 다 마치고 저를 봤어요. 언니, 솔직히 말하면 언니가 거의 다 가져갈 수 있어. 민호는 빈털털이 될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줘, 현주야. 현주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현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이제 상처 안 받을 거야. 그냥 배신한 사람들한테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완벽하게, 철저하게. 현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언니.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 줄게. 민호랑 그 여자 둘 다 제대로 혼내줄게. 고마워, 현주야. 저는 일어서서 현주와 악수했습니다. 현주의 손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법적 준비는 끝났어. 다음은 재산조사야. 친정 오빠의 조사 결과. 이틀 후 수요일 저녁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조사 다 끝났어. 지금 시간 돼? 만나자. 오빠의 집 거실로 들어가니 오빠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나왔어? 오빠가 화면을 돌려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호의 재산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진아, 일단 부동산부터 봐. 강남 아파트는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시가가 지금 20억 정도 돼. 이건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거 맞지? 응, 아빠가 10억 주셨어. 그럼 증여세 신고 기록이 있을 거야. 그거 찾아놔. 나중에 소송할 때 필요해. 이 아파트는 100% 내 거야. 민호가 손도 못 대. 오빠가 다음 항목을 가리켰어요. 분당 아파트는 공동명의고 시가 12억. 이건 반반 나눠야 할 수도 있어. 근데 민호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퇴직금이야. 민호가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했잖아. 퇴직금이 한 5억 정도 될 거야.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야. 합치면
강남 아파트 20억, 분당 아파트 12억, 예금 5억, 주식 1억 5천, 퇴직금 5억. 총 43억 5천만 원 정도 돼.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43억이라니. 근데 수진아, 강남 아파트는 내 특유 재산이니까 빼고 나머지 23억 5천 중에서 내가 70%만 가져가도 16억 5천이야. 강남 아파트 20억이랑 합치면 36억 5천. 민호한테는 7억밖에 안 남아. 거기다 위자료 2억 받으면 민호는 거의 빈털털이지.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는 거야. 오빠가 화면을 닫고 저를 봤어요. 수진아,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민호가 바람 피운 게 명백하니까 법원에서도 내 편 들어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새끼, 내가 정말. 오빠 괜찮아. 법으로 해결할 거야. 그게 더 확실해.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배신하고.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미안해.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껐어요. 늦는다고요? 어디서 누구랑 뭘 하는지 뻔했습니다. 지영의 약점을 찾아서 금요일 오후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그 북카페 알아봤어. 어떻게 나왔어요, 선배? 상태가 안 좋더라. 대출이 많이 있어. 얼마나요? 은행 대출 1억 5천, 사채 5천. 합쳐서 2억이야. 사채까지요? 응. 장사가 잘 안 되나 봐. 임대료도 3개월 밀렸대. 근데 수진아, 왜 이 카페가 궁금한 거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선배. 정말 고마워요. 저는 메모지를 다시 봤어요. 법적 준비는 현주가 하고 있고, 재산 조사는 오빠가 해줬고, 지영이 카페는 저절로 처참한 수준이었어요. 아마 소송비 5천만 원이면 무너질 거였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이혼하고 위자료 받고 지영이 카페 망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요. 저는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둘 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 한 수가 필요했어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박영민 선배, 방송국 PD였어요. 결정타를 준비하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박영민 선배, 대학 때 방송반에서 같이 활동했던 선배였어요. 지금은 지상파 방송국 드라마팀 PD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요즘 실화 기반 드라마가 대세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실화 기반 드라마. 제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면 어떨까요? 대학병원 교수와 북카페 주인의 불륜. 28년 아내를 배신하고 30년 친구가 함께 배신한 이야기. 그리고 인물 묘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업, 나이, 거주지, 심지어 카페 이름까지. 누가 봐도 민호와 지영이라는 걸 알 수 있게요. 생각만 해도 짜릿했습니다. 운명의 전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영민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 저 이수진이에요.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언제 좋아?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좋아. 저녁 7시에 거기서 보자. 네, 선배.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USB에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민호와 지영이의 상세한 프로필도 문서로 작성했어요.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 저는 프라이빗 룸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하고 넓은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민 선배가 들어왔습니다. 선배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검정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선배,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게 뭔데? 제 남편 이야기예요. 실화예요. 영민 선배가 USB를 받아서 노트북에 삽입했어요. 파일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읽고 사진을 보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선배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어요. 이거 진짜야? 네. 전부 다 사실이에요. 대학병원 교수랑 북카페 주인이? 네. 제 남편하고 30년 친구예요. 실화 기반 드라마로 만들어주세요. 선배가 하시는 거요. 수진아, 너 지금 복수하고 싶어요, 선배.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했어요. 단순히 이혼하고 위자료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둘 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싶어요. 영민 선배가 자료를 다시 봤어요. PD로서의 본능이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재는 진짜 좋긴 해. 시청률 나올 것 같은데. 대신 인물 묘사를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응? 누가 봐도 우리 남편이고 제 친구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선배의 눈이 커졌어요. 직업은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이자 학과장. 북카페 이름도 페이지 137로요. 그 정도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보겠는데? 그게 목적이에요, 선배.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붉은 와인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선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 복수예요. 제 유일한 무기예요. 도와주세요. 영민 선배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 동정,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많이 상처받았구나.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선배. 그냥 배신한 사람들한테 대가를 치르게 만들 뿐이에요. 냉정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매장시킬 거예요. 선배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와인을 한 잔 다 비웠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줄게. 선배가 제작하는 사이에 전 다른 준비를 할 거예요. 3개월이면 되겠죠?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해보자, 수진아. 내 복수 도와줄게. 그 두 사람 제대로 혼내주자. 저는 선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정말 고마워요.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레스토랑을 나와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를 맞으며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속으로는 뭔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여보,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동창 모임이 있어서 먼저 자고 있어. 동창 모임이라고요? 거짓말이었겠죠. 분명 지영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문자를 보내고 저는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3개월. 3개월만 기다리면 돼. 3개월 후면 드라마가 방송될 거고 그날 민호와 지영이의 얼굴을 보고 싶어. 얼마나 당황할까? 얼마나 절망할까?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휴대폰을 봤어요.
현주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소송 서류 거의 다 준비됐어. 언제든지 제출 가능해. 오빠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민호와 지영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가 다 됐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민호는 아직 안 들어왔고 저 혼자였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이었죠. 그중 어딘가에서 민호는 지영이와 함께 있을 거예요. 웃고 있겠죠. 키스하고 있겠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3개월 후에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각오해, 민호야. 지영아. 곧 전 국민이 당신들을 알게 될 거야.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도. 클로징. 여러분,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고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요. 배신한 사람들이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게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라마 완벽한 배신이 방송되는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 국민이 민호와 지영이의 이야기를 보는 그날. 온라인에 댓글이 폭주하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그날. 그리고 제가 직접 지영이 카페로 찾아가는 이야기요. 정말 짜릿했어요. 30년 우정이 어떻게 끝나는지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그날 밤 민호를 집에서 쫓아낸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28년 결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 민호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는 차갑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이야기가 더 기대되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정말 통쾌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